네, 안녕하십니까, 황현입니다. 불편한 정치판에 던지는 불편 부당한 질문, 황현의 불편한 여의도 5월 14일 목요일에 문을 엽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순서 여의도 산지직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중앙일보 논설위원 강찬호 위원, 중앙일보 심세롬 여당반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산지에서 올라온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오늘의 이슈 키워드는 폭행 정권 논란입니다. 정원호 서울시 시장 후보로 불리는 이분의 네, 그렇죠. 이건 근데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이게 또 이슈가 되네요. 예, 일단은 지금 이게 왜 불거졌냐 좀 짚어보면 지금 전국 곳곳 서울뿐만 아니라 격전지 선거가 네거티브로 물들어가고 있거든요. 네네. 뭐 부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계속해서 뭐 까르띠에니 이제 무슨 당시 LCT 그림 납품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격차가 양당 간에 줄어들면서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네네. 서울시장 선거에서 갑자기 뜨거워진 이슈 하나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31년 전 폭행 전과를 둘러싼 공방입니다. 네. 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어제 오늘 연속해서 지금 기자회견을 열거든요. 일단 어제 오전 9시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원호 후보가 그동안 폭행 전과의 이 경위를 거짓 해명이었다고 주장을 네네. 했습니다. 이거를 어제 오늘 갑자기 생긴 논란은 아니고요. 며칠 전에 사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정원호 후보의 1심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불이 붙은 논란입니다. 그러고 김재섭 의원이 어제 양천구의회 당시 속기록을 꺼내면서 다시 재점화가 됐는데요. 네. 사건 내용을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이 판결문 내용에 기반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네. 1995년 10월에 이 벌금 300만 원을 받게 된 폭행 공무집행 방해 사건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당시 이 1995년 10월 11일 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정 후보가 피해자와 합석해 술을 마시다가 정치 관계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다툼이 벌어지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이 경찰관도 폭행했다는 거거든요. 이 귀를 머리로 들이받고 경찰을 돕던 또 다른 민간인을 발로 걷어찼다. 이런 내용들이 판결문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판결문에는 5.18 관련 내용은 없는 거죠. 네, 그냥 정치 관계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적시가 돼 정치 있습니다. 관계 이야기라는 내용만 판결문에 들어있다. 예, 네. 그래서 결국 민간인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가 함께 인정된 그런 사안인데요. 이게 전과로 실제 그 정원호 후보도 신고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런 전과가 있다고. 그런데 어제 김재섭 의원이 판결문과 다른 그 양천구의회 속기록에는 판결문과 좀 다른 구체적 정황이 있다면서 폭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속기록 내용이 조금은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95년 10월 20날 그 사건 직후죠. 양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속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저기 얘기를 어떻게 돼 있느냐. 정 후보가 양천구청장 비서 신분으로 카페에서 술을 마신 뒤에 카페 주인에게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요구하고 네. 이를 거절당하자 협박성 발언을 했으며 이를 말리려던 국회의원 비서관을 이제 폭행하고 경찰관도 폭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기록 안에 내용이 실려 있다는 예,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 장행일이라는 당시 구의원이 속기록에서 얘기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정 후보는 이 사실을 숨기고 5.18 관련 논쟁이라고 거짓 해명을 하면서 공직선거 후보로서의 잘못된 태도를 가져왔다고 하여 추가 자료와 함께 허위사실 공표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네네. 거론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찬호 의원님, 네. 이거 취재 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그렇습니다. 녹취도 공개를 그렇습니다. 한다고 하고. 네, 녹취 공개가 됐죠. 지금? 조금 전에 됐죠. 됐습니다. 네, 예. 됐죠. 네. 김재섭 의원이 오늘 또 기자회견 한다고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네. 뭐 김재섭 의원님과 전에 통화 좀 하셨어요? 이제 바로 직전에 통화했고요. 예, 통화한 예. 내용이 지금 이제 막 그 주진우 의원이 또 오늘 처음 공개한 저 진술 네. 저것을 통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재섭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정원호 후보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그 변명, 거의 허위 변명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지금 그 본인은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다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정원호 본인은 아무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기자들이 얘기 좀 한마디 하시죠 했는데도 그냥 굳은 표정으로 밀치고 나가는 이러한 모습까지 근데 보였습니다. 그거야 자, 이런 네. 프레임에 들어오지 않겠다라는 그런데 이제 의도가 이럴 수는 아니에요. 있어요. 지금 예. 물론 프레임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뭐 의도를라고 생각해 줄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진짜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거는 상식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얘기는 해도 된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거는 이제 우리 보좌진을 사겠습니다라고 하면 될 것을 네네. 사실이 아니라든가 부정을 안 하고 그냥 묵묵부답으로 나가버리잖아요. 그럼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죠. 혹여라도 저게 사실이어서 혹여 지금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거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으로 처벌받아갖고 본인이 봉변을 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저거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기 충분하죠. 그러니까요. 뭐 그런 의심도 살 수 있지만 그렇죠. 네, 반대편으로는 그래도 논란에 휘말리지 않겠다. 지금 그 뭐 이런 직전에 의견도 바로 예. 딴 사람도 아니고 또 그 저는 전재수 정원호 후보의 입장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어쩔 수가 아니 없어요. 얘기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 저는 제 얘기하는 예. 거고 우리 어쨌든 그쪽 황현수께서요. 의견도 말씀을 드려야 돼서. 지금까지 계속 예. 그래 오셨기 때문에 제가 네네네. 그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마음껏 얘기해 보시죠.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제일 결정적인 것은 그 속기록에 아까 말한 대로 당시 무소속 의원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 정원호 이분이 양천구청장 비서였단 말이에요. 거기 양천구청장도 구의회에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속기록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있는 그 속기록이란 게 그때 그 어떤 의회 회기가 열려서 그렇게 공식 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 자리에 구청장도 출석을 한 거죠.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네. 구의원들이 구청장 불러서 현안 질의를 한다든지 이런 자리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속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나와서 거기에서 대화를 한 거를 기록에 남긴 게 이제 속기록인 그렇죠. 거잖아요. 속기록이란 것은 네. 한마디로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다든가 상임위가 열린다든가 할 때 실제 그 공식 발언들을 적는 것입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그런 게 열려서 간 거예요. 그러면 그 구청장의 자기 부하가 네. 그런 낯뜨거운 일을 했다고 지금 그 무소속 의원이 지적을 하면 당연히 사실이 아니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의원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네. 게 전혀 없어요. 그 자리에서 반박을 그때는 반박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사실이 아니면 안 그렇습니까? 양천구청장 자기 부하예요. 부하 비서란 말입니다. 만약에 이걸 거기서 부인 안 하고 넘어가면 사실이 아닌데도 부인하지 않고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기 재선될 때 얼마나 그게 족쇄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무런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거기서 유흥업소라고 거론을 하면서 그 구청장에서 유흥업소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술집이 유흥업소적인 성격의 장소였다는 걸 아예 구청장이 인정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사과를 해요. 그런 어쨌든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같이 있었던 총무국장 그 사람도 당연히 자기하고 연결된 직원인 그 비서진의 잘못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자,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충분히 볼 수 있죠. 그 당시 당연히 사실이 아니었으면 100% 부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속기록도 공식 기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속기록은 100% 공식 기록입니다. 100% 판결문 공식 속기록 이런 거는 공식 기록이에요. 만약 그렇지 속기록이 공식 기록이 아니라면 네. 우리가 구의회의 활동을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식 기록을 안 남기는 구의회 활동을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들이 우리 세금 받아가면서 일한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속기록은 공식 기록입니다. 물론 해당 의원이 일방적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경우는 사실이 아니니까 더군다나 양천구청장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굉장히 불리한 내용 아니에요. 내 부하가 아주 낯뜨거운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100% 거기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죠. 안 해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흥업소라는 거론을 하면서 사과를 합니다.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그날 소위 그 시비가 붙었다는 그분 쉽게 말하면 정원호 이분이 합석을 했는데 그분이 5.18에 대해서 좀 다른 얘기를 해서 화가 나서 뭐 싸웠다 이 얘기인데 네. 그분이 지금 바로 오늘 폭로 진술에 나와서 이 사람이 누구냐? 당시 민자당 의원이었던 박범진 의원의 비서진관이었다고 하는 이재곤 씨라는 분이랍니다. 이재곤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첫째, 나는 합석을 한 적이 없다. 딴 테이블에서 따로 마시고 있었다. 두 번째, 고로 내가 그 사람하고 5.18 관련해서 논쟁을 할 상황이냐? 그럼 당연히 따로 테이블로 술 마시고 있었는데 무슨 논쟁이 있을 수가 그러니까 없다. 원래는 따로 테이블에 있다가 합석을 해서 5.18 관련 논란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다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합석 아니라 자체가 아니다. 합석 자체가 아니라 따로 있었다. 난 따로 있었다니까 내가 무슨 거기에 이거 팩트예요? 아니 그분 주장입니다. 그분 주장. 그렇게 예. 주장했다는 게 팩트예요. 네네. 자, 근데 어쨌든 그분도 지금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으로서 이렇게 결국 이제 방송이나 국회에서 거론되는데 그분도 더군다나 옛날에 박범진 의원을 비서관을 했다면 공직 생활을 한 사람인데 과연 그분이 지금 그 어떤 나중에 이거 잘못하면은 네. 큰 어떤 논란 또 법적인 제소를 받을 수도 있는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얘기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둘째,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까지 하잖아요. 난 눈이 나쁜 사람인데 그날 안경이 부러져서 굉장히 힘들고 모욕감을 느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로 봐서 단순 폭행도 상당히 좀 강도가 센 폭행이 아니었느냐. 안경이 부러졌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 정원호 의원이 아니라 후보는 말입니다.
이런 디테일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대답을 좀 해야 돼요. 합석 자체가 없었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박범진 이분이 그때 어떤 사람이냐. 지금 민주당은 민자당 의원이었기 때문에 5.18을 폄하하고 공격하는 쪽이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인데 박범진 의원은 당시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그분 비서진도 지낸 사람이에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95년도에 뭘 했습니까? 우리 5.18 이거 정말 성스러운 민주화 운동이기 때문에 이거 복권시켜서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고 특별법 네. 만들자. 박범진 의원도 거기 동조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견이 만약에 있었다면 오히려 정원호 후보 쪽이 5.18을 겸하거나 공격했다는 얘기입니까? 뭐 예, 아니, 그건 그것까지는 진짜 이런 것까지 다 김학의 거기까지 정원호 가지 의원 마요. 두 좀 분은 이리 와요. 입장을 좀 거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가요. 거기 그만. 5.18까지 가. 지금 이제 네. 강 선배가 네. 이제 정원 후보 측 일단 해명을 좀 소개 네. 추가를 네.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해요. 민주당 네. 측의 얘기도 들어야 돼요. 해명이 그럼요. 있어요. 예, 해명이 네, 있는데 네. 민주당 씨가. 일단은 정 후보가 지난해 12월 직접 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기 명의 페이스북에. 그때 네. 자기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지금 쟁점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강 선배가 지금 둘째라고 했지만 한 넷째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을 예. 되게 많이 하셨는데 쟁점이 크게 두 가지인 게 지금 5.18 관련 논쟁을 과연 했느냐라는 것과 두 번째는 사건 직후 당사자들한테 사과했다고 지금 정 후보가 지난해 12월에 페이스북에 글에 해명을 했습니다. 네. 당시 인식 차이로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드렸고 내가 사건 직후에 사과하여 용서받아 화해로 마무리했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어요. 설명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 두 가지가 쟁점이 되는 게 김재섭 의원이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조금 전에 주진우 의원실에서 이제 녹취를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의 녹취를 내렸는데 그 피해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5.18 논쟁은 없었고 방금 강 선배 얘기하신 것처럼 그리고 내가 사과받은 기억이 없다. 그렇지. 네. 네, 그 두 가지 지금 얘기를 해서 그 정원호 후보가 지금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짓말 프레임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근데 거거든요. 이거 30년 전 이야기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정원 후보는 네. 이게 지금 어제도 사실 좀 되게 이상했던 게 이 김재수 의원이 되게 타이밍을 잘 잡은 게 정원 후보가 보통 이제 지방선거 때 특히나 광역단체 선거장들은 저희 뭐 여기 스튜디오 모시기도 어렵지만 현장에서 자기 지역구에서 지역구민들 유권자 만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지역구를 벗어나고 위수 지역을 위탈하기가 힘든데 어제 하필 정원 후보가 그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하러 오는 날이었어요. 그 구청장 후보들 민주당 구청장 그렇죠. 서울 구청장 예, 후보들과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있었죠. 서울 선거가 부동산으로 불붙고 있으니까 은퇴자 재산세 한시적 감면하겠다라는 정원 후보 캠프에서는 나름의 회심의 그 공약을 그러니까 발표하러. 소득이 없는 사람의 1주택에 맞습니다.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주겠다. 아, 네, 역시 뭐 그 그런 얘기죠. 부동산 관련해서 잘 알고 있시네요. 바삭해. 그 사실 굉장히 좋은 정책이긴 그렇죠. 한데 근데 완전 한시적이야. 붙였죠. 이 서울의 네, 완전 다주택자들을 붙였어요. 겨냥한 회심의 일격 공약을 가지고 오는 날이었는데 네. 그 기자회견이 10시 40분에 어제 예정돼 있었거든요. 근데 김재섭 의원이 그 직전에 9시에서 9시 30분 사이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터트려 버린 거예요. 9시경에. 네. 그러니까 이 정원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터지고 난리가 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네거티브가 그날 나올 거라고 아예 상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자마자 바로 어차피 아시다시피 31년 전에 판결문 다 있고 심지어 후보 본인도 대응을 준비했던 건데 기자들이 미친 듯이 전화할 거 아니에요. 반론 따라고 당장 지금 아침 보고 회의도 해야 되고 그 양쪽의 반론이 동시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반론이 한 30여 분 동안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당황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기자분들에게도 메시지가 한 30분 동안 안 나왔다고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와서 우리가 그럼 막 그냥 다 그 대변인도 캠프 대변인도 전화 받아서 이제 뭐 지금 우리가 정확히 사실관계 확인해보고 추후에 명확히 대응하겠다. 네네. 그건 다 판결문 나온 거 아니냐라고 두루뭉술한 얘기만 나왔지 공식 대응을 하는데 약간의 시간차가 있었군요. 있었습니다. 네.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정원 후보가 그럼 이제 올 거 아니에요. 막 난리가 났죠. 다 기자들 몰리고. 기자들 막 기자회견을 그 정책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막 몰려가면서 밀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때리지 마세요, 뭐 이런 그림들이 사실 그리고 안 좋은 계속해서 그림이잖아요. 질문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정원 후보 캠프에서는 그 자체가 너무 분한 거예요. 지금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회심의 일격을 준비했는데 그 직전에 이 가장 진한 네거티브라고 예상했던 이게 나오면서 그러니까 판이 사실 엎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아예 무대응으로 일관하겠다고 정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뭐 민주당 반장이지만 그 판단은 좀 아쉽다. 아쉽다. 미스라고 왜냐면은 생각하세요? 그럼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왜냐면은 네. 제가 보기에도 얘기가 방금 막 불이 붙은 데 대한 적어도 그 캠프 차원의 공보물에 있는 공식 표현이라도 후보가 후보 입으로 말을 했어야 돼요. 그럼요. 예, 얘기를 하고 이거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라고 추가 질문은 논란은 더 해봤자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얘기를 한번 정리하고 뭐 나서 예를 갔어야 들어서 되는데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농락이고 허위 사실입니다라고 그렇죠. 정도 얘기해야 된다. 그게 제가 좀- 아까 얘기한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한 예. 가지만 더 말씀을 아니요, 드리면 여기 얘기 네 아직 가지. 그냥 끝내요. 나보고 또 쳐다보더니 아니요, 나 쳐다보더니. 자, 3분만 더 기다리세요. 아니요. 예, 예. 같은 얘기인데 좀 네. 프로답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 서울시장 후보라는 자리는 대선에 저희가 중간 가도라고 대권 가도라고 그럼요. 우리가 표현할 정도로 정말 정치적 체급이 큰 후보들이 나와서 진짜 그렇죠. 진검승부를 예. 겨루는 그럼? 자리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정치인으로서의 역량 내지는 그런 배포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캠프 차원에서 나오고 있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이 양천구의 속기록은 당시 양천구의 쪽에서 얘기했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다룬 것이다. 한쪽의 이야기일 네. 뿐이다. 그래서 그리고 네. 그 속기록 등에 그 속기록에 나온 주장까지 합쳐서 판결이 난 사안 아니냐. 그러니까 공식 판결문에 나온 사안이 정리된 팩트다라는 지금 논리를 펴고 있고요. 그다음에 참 재밌었던 게 이 민주당이 뭐 이제 이번 정권 들어서도 언론 개혁한다고 하고 이제 잘못된 언론 보도를 계속해서 지적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네. 어제는 갑자기 이 언론 보도를 그 근거로 제시하셨어요. 당시 연합뉴스 보도나 이제 그 당시 언론 보도를 보여주면서 당시 언론에 네. 이제 그5.18 관련해서 다툼이 벌어졌다라는 그 내용이 판결문을 실렸죠. 기반으로 한 언론 보도들이 네, 나왔을 네, 거 네.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네. 저희가 다 뭐 법원도 출입해봤지만 그 판결문을 보도할 때는 판결문 내용만 보지 실제 정확한 판결문 얘기예요. 뒤에 있는 그 사건의 실체 당사자들한테 이름 얘기를 듣고 쓰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냥 받아쓴 기사일 뿐이다. 그렇긴 하죠. 그래서 뭐 그 당시 그 해당 보도들을 다 하나하나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언론의 관행이 그랬고 그 당시엔 더 그랬을 거고요. 그래서 하지만 정원호 캠프는 판결문과 언론 보도가 이렇게 네.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된 사실이고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지금 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이게 정원호 후보한테 좋은지는 사실 의문이에요. 네. 확실하게 좀 더 의혹에 대해서 그렇죠. 해소를 하기 네, 파고 위한 들어가서 제기해야 되죠. 말을 해야 되는 아니면 거라고 차라리 봅니까? 오세훈 후보 네거티브로 반격을 해야 됩니다. 반격을 해야 그럼요. 되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말을 끼울 이제 주시는데 미스터 강찬호 팀장 저는 예. 10번을 양보해서 뭐 다른 거 말려들지 않겠다. 뭐 네네. 이런 생각이 있어도 이거는 해야 돼요. 뭐예요? 여종업원 외박 요구 이거는 턱도 아닌 사실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해야 돼. 결국 요거 여종업원 외박 요구 요거 8자예요. 어제 포인트는 지금까지 5.18 갖고 싸웠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여종업원 외박 요구를 하다가 안 받아들여지니까 당신 여기서 영업하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싸움 붙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요거 내용이 뒤에 자극적이라. 그 부분 딴 거 그 딴 거는 다 부분인 거죠. 없고 그거 하는데 적어도 그렇다면 그게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그거는 된다. 아니다라. 그 나머지는 디테일은 이제 제가 보좌진이 말씀드리겠지만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 그냥 아니에요? 여종업원 이 정도면? 외박 요구 이거는 진짜 아닙니다. 민주당의 뭐, 입장에서 이건 아니 사실 그런데 무근이라고 그걸 얘기한 민주당이 거잖아요. 그랬지 본인이 안 그랬잖아요. 아, 본인이 해야 된다? 그래야죠 그거는. 왜냐면 어. 본인의 명예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네네네. 우리 저 데인커님은 그럴 리가 전혀 없지만 근데 왜 저한테 화를 내요? 그러니까 아니 제 얘기는 뭐냐? 이 얘기는 나한테만- 저도 지금 잠깐 저도 예. 지금 서울 시민으로서 네네네. 분노가 좀 치밀어 오릅니다. 아, 전 그래. 정원호 후보가 저를 진짜 정원호 그런 후보라고 일이- 생각하고 얘기하세요. 그런 그럼. 예, 예. 그러니까 저 정원호 후보가 진짜 그런 일이 있어도 없어 단정하는 않지만 네네. 이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정말 우리 서울 시민들은 경악할 만한 일인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터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회피한 요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 예, 기본적으로 논란이 계속될수록 정원호 후보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웬만하면은 저희가 특정 후보의 특정 의혹을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데 워낙에 파급이 커서 이거 두 번째 다루는 건데 네. 요 앞에 칸쿤 사실 외유성 그렇죠. 출장 농단도 네. 있었죠. 근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성에 대한 여성 문제라는 문제, 여성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아예 언급을 싹 피해가는 방식으로 나는 한 일을 봐달라. 내가 지난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에 가타부타 싸우지 네네네. 않겠다. 진흙탕 싸움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건데 그럴수록 이 서울 시민들 특히 유권자들의 궁금증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왜 얘기 안 하냐. 궁금하죠. 네. 근데 실제로 그리고 지금 이 네거티브 싸움이 계속될 것이 오늘 방금 전에 방송 시작 전에 저 KOSI 뉴스, 저 CBS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 지금 정원호 후보 44.9%, 오세훈 후보가 39.8%까지 붙었어요. 이게 지금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온 붙었습니다. 겁니다. 붙었어요. 예, 그러니까 오차 범위 안이라는 거는 저희가 오차 범위 안 우세, 바깥 우세 이런 얘기 설명하긴 하지만 이거는 뒤집어질 수도 어떻게 있다는 될지 얘기예요. 모른다. 그렇죠. 왜냐하면 모르는 오차 거죠. 범위라는 거는 이 여론조사에서 실제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이거는 둘이 왔다 갔다 이 우열을 가리기 네.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붙었기 때문에 이 네거티브 공세는 지금 빠져나가기 어려울 거예요. 선거 전날까지. 네, 강찬호 논란이 의원님. 계속될 네. 겁니다.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네거티브가 지금
어쨌든 언론 보도를 좀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먹히고 있는 겁니까? 먹히고 있는 거죠. 어. 당장 먹히고 있는 게 어저께 정원호 후보 나름대로 굉장히 야심적인 그런 지금 정책을 발표를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이신 우리 황앵커도 그거 정말 좋은 다주택자 내용인데? 말고는 잘 몰라요. 자, 그런데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를 끌고 그런 들어오지. 좋은 내용을 네. 본인이 이제 만약에 어제 홍보했는데 왜 이것만 언론이 다룹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 관심이 이거란 얘기예요. 본인이 그렇게 지금 우리 황앵커께서도 인정한 좋은 정책 충분히 뉴스거리가 될 수 있는데 언론이 뉴스거리를 안 다뤄요. 이것만 다루고 있는 거. 이거 자체가 이미 정원호 후보한테 불리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계속 뭐 국민의힘에서는 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올 게 더 있습니까? 이거 계속 뭐 김- 녹취부터 시작해서 계속 아니, 할 어제 생각인 것 저는 같은데. 이 얘기가 나와요. 왜 네. 어제 정원호 후보가 딴 건 몰라도 적어도 여정 5번 외박 요구 요 8자 정도는 부인을 하고 들어갔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도 네. 본인이 그렇게 그냥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 밀치면서 싹 갔느냐? 저는 김재섭 의원이 어저께 기자회견 하다가 맨 말미에 이렇게 얘기해요. 네. 자, 정원호 후보 이제는 이실직고 하시고 해명을 하세요. 안 그러면은 저희가 또 추가적인 내용도 있고 앞으로 더 고난한 행군이 계속될 거다.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네네. 요 마지막 저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요거예요, 요거. 그게 뭐 이게 녹취가 무슨 있다거나 얘기냐면 어저께 섣불리 거기서 그냥 확 그냥 부정해 버릴 경우 네네. 그래? 그럼 이거 있는데 이렇게 나올 경우가 더 힘들어지거든. 고로 이럴 경우에는 추후에 입장을 얘기하겠다 하고 가는 거죠. 왜? 추가적인 게 쟤들이 얼마나 있나를 가늠을 해야 돼요. 이럴 경우. 그런데 지금 보니까 민주당이 아직도 좀 우왕좌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늘 저게 또 터졌잖아요. 저거 말고 또 뭐가 더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거냐. 네. 둘이 뭉실. 뭐 어떤 추가 폭로가 나가도 그냥 부담이 없는 정도로만 대응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실제로 취재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더 김지성 있냐고요, 의원한테 그러니까. 얘기했더니 지금 네. 뭐가 더 있다 하더니 있어요? 지금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정치권의 풍문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래요? 네. 그럼요. 그걸 이게 정색하고 이 공직선거판에서 후보 검증의 자료를 쓰이느냐는 또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그래서 문제니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요 반박하는 측의 요 입장, 표정, 어투 그리고 미묘한 어떤 그 문장의 변화 다 봐야 되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가장 지금 민주당한테는 불리한 부분은 김재섭 의원이 도대체 어디까지 갖고 있냐. 그리고 참고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태블릿 때 태블릿 터지니까 청와대 관계자들이 해당 방송사 쪽에 전화해서 얼마나 더 갖고 계세요라고 물어봤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근데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민주당에서 김재섭 의원 고발했잖아요. 그렇죠. 예, 어제 고발했습니다. 예, 이게 고발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뭐 타격은 없는 거예요? 김재섭한테 직접 물어봤더니 네. 100번 1000번 고소하라 자신 있다고 이 정도 그래요? 제가 보니까 예상했던 아니 근데 것보다 이거 낮은 사실인 거로 해도 명예훼손 사실적시한 명예훼손 그렇게 안 했어요. 허위 사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허위 사실이라고 후보 그래요. 낙선을 위한 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예, 그렇게 예. 되기 낙선을 때문에 위한 명예훼손. 근데 그래서 요거는 어제 그 고소가 아니라 고발인데 이게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고소가 아니라 기관이나 고발이죠. 고발로 이제 저희가 용어를 그렇죠. 써야 하는데 그렇죠. 그 제가 그래서 어제 물어봤어요. 야 이거 정원호 후보 캠프에서 고발한 거야? 아니면은 민주당천에서 고발한 거야? 그게 사실 민주당천 아니에요? 큰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계속 확인을 했더니 정원호 캠프 답이 민주당에서 고발하고 중앙당에서만 고발 주체로 나서고 네. 캠프나 혹은 후보 본인 혹은 그 빠졌잖아. 캠프 관계자가 고발인 명단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거 오늘 향후 이제 해설 기사도 써야 하는데 오세훈 후보는 굉장히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정원 후보는 소위 부자 몸조심 프레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캠프에서는 우리 정책 대결 우아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향후 이 네거티브가 거세질 경우 계속 이렇게 부자 몸조심 해도 되냐? 뭐 고발 주체의 캠프 이름도 안 올리고 갈 수 있느냐? 그리고 그때 과연 그때 그 처지가 부자냐?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벌써 부자 아니잖아요. 붙었는데 무슨 부자야? 아니 그러면 이제 뭐 오늘 뭔가 얘기가 나오겠죠? 이렇게 계속 그냥 묵묵무답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오늘 정원호 있기에는 후보 공개 그 일정이 있기 기자회견이 때문에 있어요? 네. 기자회견이 가야 있고 됩니다. 공개 일정이 가야 있기 돼요. 때문에 거기 기자분들 많이 가겠죠? 그럼요 충분히 네, 다 많이 질문하고 갑니다. 네. 오늘도 과연 어떤 태도로 일관할지는 지켜봐야 하는데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심승우 기자도 갑니까? 아 저희 후배가 갑니다. 아, 후배입니다. 당장이시잖아요. 네, 아니 저는 제가 가고 싶은데 네, 안 보내주시네요. 그 소식 좀 알려주시기 지금 그래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딴 건 다 필요 없고요. 정원호 의원의 입만 보면 됩니다. 정원호 후보의 입만. 왜냐하면 네. 지금 말한 대로 대응하는 주체도 벌써 민주당 아니면 캠프. 강 의원님, 그만할게요. 저 네. 유정복 알고 후보님 있습니다. 모셔야 네. 돼요. 저기 그만하세요. 바깥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여의도 바닥의 따끈따끈한 소식들 산지직송으로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자, 2부 불편한 인터뷰에서는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만나봅니다. 여러분 궁금한 질문 있으시면요. 바로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